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갈등이 곪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베트남 하이퐁 도손 쪽에 제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혼시킨 남성분한테 이 상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상담 의뢰가 뭐냐면, 이제 신부의 이런 그 오해,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한테는 좀 이렇게 가슴 답답함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랑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내가 베트남에 와서 신부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데 신부가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랑의 생각은 신랑의 부모님과 함께 한 3개월 정도 살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너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살다가 따로 독립하는 게 어떠냐, 이 생각을 이제 신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 그리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신부도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답답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신랑도 나한테 SOS를 쳐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신부도 저한테 이제 SOS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랑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맞선 보고 뭐 사준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속성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남성분들한테 늘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는 짧은 기간에 그런 인연을 두텁게 만들 수가 없다. 마라톤이다 생각을 하시고 늘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2, 3년 정도를 신뢰를 쌓아야지만이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이거를 사랑이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행을 조심하라,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본인이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서 약간 좀 신부를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뭐 나랑, 베트남에 내가 놀러 왔으면 나랑 같이 놀러 가거던가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가 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쳐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단정 짓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하다 보면 해프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 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좋은 사람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막말하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신부가 반대로 신랑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쁜 얘기를 하면은 당사자는 기분 좋겠냐. 기분 나쁜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출장을 가니까 신부랑 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을 넘어갔어요. 베트남 넘어갔고, 이제 신부가 한국어 교육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처음에 신랑이 서울에 있는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결혼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였냐면 이 한국에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또 이게 대화가 또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기분 나빠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우리가 같이 살아보고 그게 아니면 독립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말이 자꾸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으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신부가 저한테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난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시부모가 며느리를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하면은 잘 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집살이 하고 하대하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때는 둘이서 나가서 살자. 그리고 뭐 집을 뭐 월세를 얻어도 난 상관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랑이 베트남에 와서 신부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거기는 가봤다. 그리고 피곤하다.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전에 이제 신랑이랑 산책을 갔대요. 산책을 갔는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3, 40분을 신부를 데리고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날씨가 베트남은 더운 날씨잖아요. 막 30도, 33도 하는데 근데 베트남 여성들이 대부분 먼 거리는 다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40분을, 3, 40분을 이렇게 걸으니까 그게 본인은 너무 힘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걸으면 피곤하니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랑분한테도 그랬어요. 여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내 여자친구가 그리고 내 아내가 뭘 불편해 하는지를 파악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편하면 다음 차선책을 얘기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산책 나갈까? 날씨 더우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쉬었다가 저녁에 좀 날씨 좀 시원해지고 하면은 뭐 저녁 먹으러 어디 갈까? 아니면은 근처 한 10분 정도 소화할 겸 산책 갈래?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한다 이거죠. 회유를. 근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유를 못하고 1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얘가 날 싫어하나? 같이 있을 때는 나한테 잘했는데 왜 그러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제가 굳이 제 3자들한테 사생활 얘기해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산 사람이면 그래도 실질적인 이 어드바이스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베트남의 안 좋은 얘기, 그리고 뭐 신부가 뭐 도망가는 거, 아니면 뭐 돈이나 요구하고 뭐 선물만 요구하고 신랑에 대해서 존중 안 하고 한국에 오면 뭐 도망가서 일이나 하고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을 안내를 해주니까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공황장애 오듯이 막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그 머리를 푸는 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부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제3자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유경험자인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서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게 불만 붙이면 뻥 터지잖아요. 그 터지기 전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라고 제가 느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면 둘이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아무리 번역기를 돌려도 대화는 잘 안 되니까, 요번에 그 갤럭시 울트라 25 같은 경우에는 AI 통역이 대부분 한 90 몇 프로 정도의 확률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줬지만, 근데 뭐 그분 기종이 좀 낮은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번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 3자 영상 통화를 하든 아니면 3자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캡처해서 뭐 보내주면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번역을 딱 했을 때 한국말로 좀 세게 나오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골마서 터지기 전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 후배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한 지 한 5년, 6년 됐어요. 이제 국적도 취득했고, 그리고 이제 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 토픽도 한 5급 정도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해도 재수 씨가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저도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이 뭐냐면, 나는 남편을 위해서 뭐 이 반찬 뭐 저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남편은 반찬이 너무 많으니까 반찬을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소한, 예.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갈등이 생겼고, 이제 사소한 걸로 이제 마찰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이 만나도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 소통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잦은 다툼이 있는 거고,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걸로 싸우지 큰 걸로 안 싸운다. 근데 그 사소한 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수 씨한테 그랬어요. 반찬 많이 했다고 서운했다고요? 이거 아닌데, 왜냐면 우리 전에 샤브샤브 뷔페 갔을 때 이거저거 싹 골라서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해프닝을 했는데, 정말 본인이 외국 여성, 뭐 베트남이 아니라 뭐 일본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간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 문장으로 세게 나온 것도 내가 이 언어를 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부드러운 얘기였구나, 이렇게 또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는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뭔가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있더라도 뭐 1시간 있다가 내가 미안해 이게 아니라 뭐 6시간 아니면 뭐 하루 아니면 뭐 이틀도 될 수 있어요. 왜? 남자도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기분 났을까,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에 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사실 뭐 이만저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편도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좀 이런 부분을 나한테 알려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과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또 해주시고 하면은 또 제가 영상 제작에 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제가 국제결혼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이 신랑과 신부를 제가 이렇게 매칭을 또 잘 해요. 매칭을 잘 하는데, 인연은 제가 만들어주지만 그 인연이 이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SOS를 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넘칠 때가 있어요. 과유불급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우리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